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번 3주차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로도 드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중간마다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조선 이 행정사 이제 우리 한국 그 행정사에서는 고조선 행정에 대한 얘기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데 저희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고조선 행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저보다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고조선의 역사와 고조선의 행정 정치는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행정사라는 게 그 객관적인 그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 시대 그 동시대 사람들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국사를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뭐 붕당 정치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요. 같은 사실과 같은 사람을 두고도 같은 사람의 행동을 두고도 서로 싸우잖아요. 저게 잘했냐 많이 싸우잖아요. 하물며 그때도 그랬는데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봤을 때 그때를 평가한다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 대학원의 어떤 생활에 대한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 얘기하기 전에 정보 검색 방법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알아서 정보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출입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 도서관에 한 번쯤 가보셨을 거라고 믿고 어느 도서관,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공도서관 마찬가지인데요. 도서관에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어떤 비상 상황이 전국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공공기관은 일단 거의 다 폐쇄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이용하기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료 검색 방법입니다. 대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도서관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게 보통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검색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거의 비슷해요. 소장자료 검색이라는 것은 그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간행물을 검색하는 거예요. 책과 논문, 주로 책과 논문을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해서 책이 있으면 가서 한꺼번에 빌려올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0권인가 15권 정도를 빌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대출하는 게요. 논문은 대출이 안 되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이게 성함하고 학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검색 창에 전자자료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김영재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도서관 서버를 거쳐서 외부 자료를 무료로 검색하고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다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하면은 무료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를 거쳐서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자료에 접근을 하게 되면 무료로 열람 그리고 내려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서관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우리가 논문 이렇게 너희 업체에서 운영하는 논문을 보고 싶은데 1년 동안 사용권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하는 거죠. 도서관을 거쳐야만 이제 외부 자료를 무료로 검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원래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간단히 학교 오셔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컴퓨터라면 웬만큼 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냥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 그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라도 어차피 학교 서버를 거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를 못 가시잖아요. 이럴 경우는 대학교 도서관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외부 자료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의외로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논문이 왜 이렇게 비쌀까? 뭐 한 편에 뭐 3,000원, 4,000원씩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비쌀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논문을 내가 뭐 20편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이상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최대한 검색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도서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도서관 홈페이지 아마 옆이든 밑이든 거의 옆일 거예요. 옆에 이렇게 도서관 이용 안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그 도서관 이용 안내를 보시면 웬만큼 다 따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학술 논문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사용권 계약을 잘 안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이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같은 거는 대학 도서관에 로그인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을 찾아서 직접 가져오는 거라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유리한 경우도 많아요.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일단 자료를 다 갖다 놓는 거고요. 자료를 갖다 놓는데 이용하는 자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료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논문, 연구 논문에 관련된 그 책들은 잘 안 빌려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릴 때는, 종이책을 빌릴 때는 일반 도서관도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 검색 방법을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 도서관 검색인데요. 가끔 학교 도서관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지역사회 도서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요. 그리고 지역사회 도서관이 큰 데는 굉장히 커요. 큰 데는 굉장히 크고, 이제 요새 새로 지어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문화체육시설도 좀 있고 이러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동네에서 봤던 도서관들 있잖아요. 이른바 좀 역사가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자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함부로 뭐 불에 타거나 물에 젖거나 완전히 뭐 망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자료를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동네에 굉장히 훌륭한 역사가 깊은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외람된 얘기인데, 외람된 얘기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카톡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전, 뭐 천안, 뭐 평택, 아산, 이게 뭐 좀 나의 좀 주무대다. 나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람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부터 가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커피 한잔 마시더라도 가셔가지고요. 향토사라고 있어요. 향토사. 우리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거죠. 향토사. 이렇게 지역에 관련된 문화, 유적 같은 자료, 이 책을 도서관 한 켠에 다 모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자료를 굳이 분산된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죠. 가면 있어요. 여기다 향토 자료가 모아져 있네? 한 번쯤 여러분이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도서관에 가신다게 된다면 좀 유서 깊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도서관이 두 개예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게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들이 좀 있는 데가 있고요. 이제 시립이나 구립도서관은 이제 일반적인 이용객들을 위한 건데, 뭐 이런 구분을 모르셔도 되니까 좀 역사가 깊은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도서관만의 특화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다 모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되게 이제 집안의 역사, 우리 가문, 족보라 그러죠.
족보에 대한 게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족보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한 켠에 다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뭐 요새 아무리 뭐 정보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족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고요. 또 그걸 또 좀 편리하게 이렇게 그 도서관에서 배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딱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북한 자료, 그 다음에 통일 자료, 뭐 법률 자료, 이런 거를 이렇게 한 켠에 딱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종이로 뭐 이렇게 동선을 짧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서관에는 없는데 이게 헌책방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도서관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자료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은 이미 나왔어요. 출간이 됐어요. 정식 출판물인데 도서관에서 안 사줘요. 뭐 그럼 개인이 사거나 뭐 기업이 사거나 단체가 사요. 그렇게 있다가 뭐 필요가 없어서 헌책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노란색 종이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정도의 옛날 책들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렇게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편랑, 뭐 예를 들어서 뭐 1980년 무슨 무슨 도정백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뭐 충청남도 도정백서, 충남백서, 뭐 충남에 뭐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뭐 공무원들이 했던 거 다 모아놓은 이런 거, 이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전자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읽기가 불편해요. 이게 막 옛날에 인쇄가 좀 이렇게 흐리게 돼가지고 읽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헌책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명부. 이게 도저히 이걸 못 찾겠는데, 전자화된 곳에서 못 찾겠는데 헌책방에 인명부가 있어요. 옛날 우리 저 전학원어부라고 생각해요. 보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인물의 역사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프로필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고서. 자, 우리 뭐 저 학교에서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가 없지만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들 몇몇 분들께서는 이런 헌책방에서 남들이 전혀 손댈 것 같지 않은 그 책들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책을 사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막 굉장히 뿌듯한 걸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교수님 또 뭘 연구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봤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통감, 뭐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그 문집 이런 게 있어요. 헌책방에. 근데 그게 이제 주인을 잘 만나면 굉장히 이제 보석 같은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그런 자료는 이제 헌책방에 가면 한 권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질 세트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국회도서관, 그리고 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이요. 국회 옆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서초구 그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물은 반드시 이 두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이 두 개의 도서관에 무조건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곳에 직접 한 번 이상 가셔가지고 그냥 자료를 다 찾으세요. 한 번요. 그냥 자료 꽉 채워가지고 오세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좀 목록을 쭉 만들어 가지고 뭐 인쇄를 하셔도 되고, 인쇄 다 할 수 있게 안에서 다 그 서비스가 돼 있습니다. 인쇄를 좀 부탁해서 배달까지 다 돼요. 인쇄를 다 부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찾아서 이게 보고 막상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반납하면 되니까요. 이런 작업을 꼭 한 번 이상은 직접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에 이렇게 제목만 딱 보고 주요 이렇게 요약본 내용만 보고 막상 그 책을 딱 봤는데 좀 동떨어진 내용들도 많아요. 괜히 그거 다 또 읽고 복사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좀 나아지면 분명히 이 도서관이 홈페이지에 이제 언제부터 문을 엽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이 평일날, 주말에는 좀 문 닫을 수가 있고요. 평일날 가셔가지고 아예 날을 그냥 하루 잡고 가셔가지고요. 출력할 수 있는 출력하시고 볼 거 다 보고 하세요. 만약에 혼자 가시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같이 갈 만한 사람 한 분 정도를 더해가지고 이제 미리 다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다 이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역할을 나눠서 나는 뭐 책을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뭐 친구 예를 들어 뭐 선후배 뭐 하고 계십시오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일하고 쭉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집으로 가져오시는 일을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2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 웬만큼 학위 논문 쓰는 거 다 돼요. 이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한 2번 정도만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가져가 잘 싹 끌어 모으면은 여러분 학위 논문 무조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좀 여러 번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좀 불편하시죠. 일단 여기서 정보 검색 광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